올여름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심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오래도록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상이 지속되면서 안면신경 마비가 와서 고생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요즘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는 안면신경 마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방내과 이범 원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면신경 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안화사라고 얘기하죠. 네, 같은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면신경 마비 설명드리기 전에 안면신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뇌에서 12쌍의 뇌신경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면신경이고요. 안면신경의 역할은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혀의 일부에서 맛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신경이 고장이 나면서 손상이 되면서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돌아간다든지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다든지, 그리고 혀에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하다 보니 혀가 얼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마비 증상을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구안화사도 같은 개념인데요. 입구, 눈, 안자, 한자를 써가지고요. 입과 눈이 돌아가 있다는 얘기인데 안면신경 마비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막 뇌에 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게 이 안면신경마비가 두 종류로 나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안면신경마비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으로는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의 손상, 뇌종양 등이 있는데요. 뇌 속의 병변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추성 안면마비는 대개 이마 주름이나 양측 눈 감기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입 주변에는 마비 증상이 있는 편이고, 언어장애라든지 어지럼증, 그다음에 이제 상하지의 편측 마비, 감각 저하 등의 전신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말초성 안면마비는 벨마비라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밖에도 대상포진의 일종인 램지언트 증후군,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중추성과는 다르게 이 환치기 이마 주름이 잡히지가 않고 눈 감기 역시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럼 이런 증상이 이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심해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안면마비 증상은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네네. 전조 증상이 보통 이 마비가 되기 한 2, 3일 전에 환자분들이 한쪽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귀 안쪽으로 아프다, 먹먹하다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통증이라든지 귀가 먹먹한 것들이 그렇게 특이적인 증상들이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두통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마비가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증상이 안면신경마비는 얼굴의 근육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우측의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한 환자인데요. 눈 주변의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마비된 쪽이 눈을 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이마 근육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볼과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양치질 할 때도 물이 한쪽으로 새게 됩니다. 표정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색하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병원에 가기 전에 이게 진짜 안면신경마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인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진단법만 믿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뭔가 얼굴에 이상한 느낌이 있다, 얼굴이 좀 돌아간 것 같다, 뻣뻣하다 하는 느낌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단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평가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
본인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는 거고요. 안면신경의 기능을 얼굴 부위별로 10가지 동작으로 나눠서 각각의 움직임 정도를 점수로 매겨 마비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법입니다. 완전 마비는 0점이고 정상은 4점으로 해서 총 40점 만점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얼굴에 이상한 감각이 든다든지 눈이 잘 안 감긴다든지 입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생기실 텐데요. 그런 궁금증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환자분께서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입이 돌아가 있고 눈이 안 감기고 하면은 누구나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안화사의 증상이라고 보입니다. 구안화사라고 하면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눈과 입이 비뚤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안면신경 마비가 되겠죠. 안면신경이라는 뇌신경이 있는데 안면신경이라는 신경은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데 가장 관여를 많이 하는데요. 신경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얼굴 근육을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한쪽 얼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얼굴에 눈을 감기가 어렵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당황을 하시는 것이 이것이 혹시 머리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뇌에 뭔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중풍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은 하시되 병원에 가서 일단 감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안면신경마비로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도 이게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쉽게 감별이 되기 때문에 입이 돌아간다든지 눈이 안 감긴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초기의 증상이 이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도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화면을 보면서 해보게 됐는데요. 병원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네, 무저항요법이라고 해서 이름은 좀 어렵지만 네네. 제가 이따가 동영상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한약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 침 치료 등을 시행을 하는데요. 무저항요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오른쪽 얼굴이 마비된 환자인데요. 마비된 부위 반대쪽인 왼쪽 입 주위 혈자리에 침을 먼저 놓은 후에 안면부 무저항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틀어진 안면 근육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신경 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안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정상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경 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을 통해서 뇌를 재교육시켜 안면신경과 각각의 근육을 올바르게 맞춰주는 것이 무저항요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하여 기능과 근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회복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약 처방인데요. 한약 처방을 함으로써 신경이 손상된 것, 염증이 발생한 상황을 빨리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이 완전히 회복해서 얼굴 기능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을 튼튼하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도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에 좀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안면신경마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그 중에서도 벨마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네네. 벨마비는 보통 이제 바이러스성이라고 보통 밝혀져 있기 때문에 몸을 튼튼하게 하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평소에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일찍 수면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고 새끼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풍부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안면신경마비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씨 오늘 고맙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야외 활동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진드기맥의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좀 덥겠지만은 긴 옷 입어주시고 풀밭에 오래도록 앉아 있거나 눕는 행동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피제 사용해 주시고요. 외출 이후에는 몸이나 옷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닝와이드에서 기레팅을 아침부터 일찌감치 해주셨던 우리 하영봉 프로듀서가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하영봉 프로듀서가 제게는 선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